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4일 오전 4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단연 화제의 말은 낸시 펠로시의 말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정당 대표단이 와서 서로 북핵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가 가서 지금 북핵과 관련하여 워싱턴에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비건 대북 특사 그리고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났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과 여당 대표들 사이 또는 친여당 대표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설전이 벌어졌다는데 펠로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기보다는 남한의 무장해제다.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남한의 무장해제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다. 북한이 하려고 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고 남한의 무장해제다. 디뉴클리어리제이션이 아니고 디밀리터리제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 미국 정치인이 말을 잘한다는 것을 감탄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한국 나이로는 8입니다. 79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원 의장은 권력 서열이 미국에서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입니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또 하원 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경력을 보면은 이분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아주 늦게 정치에 입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47에 하원 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47에. 그러니까 아주 아이들 다 기르고 난 다음에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어제 비건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아이를 길러봐서 아는데 아버지 말 다르고 어머니 말 다르면 아이를 망치게 된다. 그건 뭐냐면 지금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을 내가 끈질기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이 뒤에서 계속 북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북한을 망치고 있다 지금. 협상을 망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비건은 공화당 아닙니까? 공화당 정권의 관료죠. 펠로시는 민주당이에요. 공화당 민주당이 똑같이 한국에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이거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 이유는 좌파는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좌파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무식하면서도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요. 제일 큰 무식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입니다. 왜냐? 이념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념도 계급투쟁론이라는 아주 좁은 이념, 이미 세계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간 이념을 그야말로 무덤에서 끄집어낸 이념을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세계를 둘러보면은 세계가 얼마나 좁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세계는 넓어요. 국제 무대로 나가면은 문희상, 오늘 이해찬, 정동영, 국내에서는 아주 말빨이 서죠. 한마디 하면은 벌벌 떠는 관료들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 가면은 그게 통합니까? 국제 무대에서는 말장난이 통하지 않고 억지가 통하지 않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실력이 통합니다. 그 실력은 군사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입니다. 요사이는 문화의 힘이죠. 국력이죠. 그런데
어제 펠로시하고 만나서 나눈 이야기에 정동영 대표로 생각이 되는데 친미국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북한을 월남처럼 친미국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참 부적절한 이야기죠. 그럼 중국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 합니까? 중국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정은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펠로시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딱 얘기 잘라버렸어요.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친미국가가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 무너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베트남의 친미화는 왜 가능했느냐 하면은 베트남은 원래부터 중국과 사이가 나빴고 중국에 종속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옛날부터 황제라고 스스로 자칭했던 자주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저 남쪽에 있어가지고 파워센터인 북경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노선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북경과 딱 붙어 있어가지고 북한의 심장부 바로 옆에 있는데 중국이 북한이 친미화하는 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이 도와준 겁니다. 1980년대에 등소평에 의해서 전략적 결단으로서 파키스탄의 핵무장과 중국의 핵무장을 도와준 겁니다. 지금 중국은 마지못해 북한 핵을 말리는 척 할 뿐입니다. 북한의 핵은 중국의 핵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쿠바를 친소국가로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나중에 잘못하다가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사건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워싱턴에 가서 뺨 맞고 온 셈인데, 물론 나경원 의원은, 한국당 대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소신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건 제대로 보도가 안 됐는데 아마 펠로시와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펠로시와 나경원 씨는 두 여자분은 같은 의견이고 문희상, 이해찬, 정동영 이 세 사람은 문재인 정권 또는 김정은 편드는 그런 입장이 워싱턴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펠로시라는 분이 참 이게 미국 정치인들의 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헤어질 때 문희상 씨한테 한일 관계가 나쁜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해석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천황을 지칭하면서 전범의 아들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죄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발칵했습니다. 일본은 천황을 공격을 하면 가만히 있질 않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나가사키 시장이 아키히도 천황이 태평양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 이야기를 했다가 총 맞아가지고 죽은 적도 있습니다. 천황을 국체의 중심으로 보는 거죠. 또 태평양 전쟁 때 천황은 전범이었다는 판정을 어디에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범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아들까지 전범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현재 천황은 한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사람이고 일본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을 전범의 아들이었다고, 그것도 외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부적절하죠.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 후유증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제1동포들이 피해를 봅니다. 제1동포들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펠로시가 점잖게 이게 수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수습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수습할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해서 누가 득봅니까? 김정은이가 득보겠죠.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문희상 씨는 그 말을 듣고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또 이런 이야기 코멘트를 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일본이 아마도 펠로시한테 부탁해가지고 나를 혼내주라고 부탁한 것 같다. 아니 이게 국회의장, 현직 국회의장이 할 이야기입니까? 어린애들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혼내준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국회의장이 누구한테 혼쭐을 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워싱턴에 가서 뺨 맞고 온 것 같은 표현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워싱턴에 가가지고 펠로시와 비건한테 뺨 맞고 훈계 듣고 온 정치인, 다만 나경원 빼고 이게 오늘은 아마 화제가 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